우리 교재 196쪽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은 실제 시험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 저도 실기 시험 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시험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시험장에서 정기 시험은 모르겠고 상설 시험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 입력 없이 바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입력하는 과정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기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 패스워드는 뭐 문제지에 제공돼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0분간 시험을 보는데 자동으로 40분이 지나면 시스템이 멈추고요. 그리고 답안은 자동 저장이 돼서 감독한 컴퓨터로 전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간중간에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컴퓨터가 중간에 멈췄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되불러 와야 될 때가 문제죠. 그럴 때는 모르시면 무조건 감독관을 손만 들면 감독관이 착 오니까, 그래서 상황을 얘기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감독관이 조치를 취할 거예요. 막 내 멋대로 하다가 실수를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가면 제일 먼저 개발 도구란 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원래 개발 도구는 화면에 없는 거였죠, 기본값이.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 도구를 넣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재요? 교재는 196쪽과 PC도 나오나요, 혹시 그게? 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건? 자, 일단 열기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여는 거 있죠? 길버 커마리그 2016년판 여기 시험장 따라하기 02의 시험장 따라하기, 예. 2급 상시 문제 있죠? 네, 여시면 되고요. 여기는 연습 삼아 이제 지금 패스워드 입력하는 과정이 나와 있잖아요. 0131 $5다 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OK 누르면 되고요.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네. 안 나와요. 지금 199쪽에 나와 있는 입력 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편의상 시간이 40분간인데 여러분이 40분 안에 해결을 보실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4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은 입력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한 1, 2분 남았는데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재 편성상 앞에 먼저 해볼게요.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 편한 대로 입력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입력하면요, 좌에서 우로 먼저 항목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항목 이름 먼저 입력을 해요.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력을 하고 끝나고 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블럭을 잡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먼저 보여드릴게요. 윤미나, 그 다음에 자, 입력이 다 끝나고 엔터 치면 위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문자로 입력할 때는요, 아예 캐피탈 키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겁니다. 왼손으로 B와 D를 누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왼손으로 B, D를 누를 준비하시고 오른손으로는 빼기 기호와 숫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타지법, 타자 입력할 때 그 정도의 그 정확한 방법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자판별로 맞춰가지고
그 글자를 쓰시려면 힘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왼손으로는 영문자 입력할 준비하고 오른손으로는 숫자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분란 보시면 정회원이 있고요. 근데 제가 정회원 입력하고 나서 정자를 입력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을 입력하는 순간 나머지 회원이 자동 완성돼서 나올 겁니다. 그럼 정자만 쓰고 엔터 치면 되죠. 마지막 준회원 쓸 때는 준회원 다 쓰고 또 준자 쓰고 준자 쓰고 엔터 치면 들어가고요. 등록일은 우리말로 쓰시는 겁니다. 수강일도요. 월수금과 화목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놓고 첫 글자만 쓰면 자동 완성 될 겁니다. 기본 작업 2번으로 갈게요. 교재 199페이지에 나오면 기본 작업 2번 시트라고 있습니다. 문제집 잘 보셔야 돼요. 화면 밑에 기본 작업 2 시트에서 문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씩 5문항이 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얘들은 어떻게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크기, 스타일 지정하는 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공소체 16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할 거 다 하네. 그렇죠? 자, 1번 문제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두 번째 A3부터 H3번까지는 항목 이름들이죠. 도둠체 글꼴은 노랑, 표준의 노랑. 채우기는 표준의 녹색,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F 세 번째 셀은 여기 자격증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증자 뒤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한자키 누르셔서 자격증. 밑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렇게 병행 표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한자로만 바꾸는 건지. 기본값은 한자로 바꾸는 건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격증으로만 바꾸라고 했으니까 한자로만 선택하고 변환. 그 다음 H4부터 H15까지 얘네들은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100만의 배수로 표시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샵, 콤마, 샵, 0 다음에 콤마 이렇게 하면 100만의 배수로 되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쓰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긴 숫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긴 숫자들.
이렇게 긴 숫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은요.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 동글뱅이가 하나, 둘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겁니다. 100만 분의 1. 왜? 여기 컴마 뒤에 찍어놨잖아요. 그럼 샵 샵샵0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여기 숫자는 커봤자 얼마나 돼요? 뒤에 동글뱅이 6개 지우고 나면 두 숫자리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0만 분의 1로 주는구나. 컴마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 1000분의 1로 주는 거. 뒤에 100만원 메시지가 그대로 나오겠죠? 예, 얘를 블록 잡아주고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다가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60 100만원, 60에 100만원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정답에는 샵, 샵샵 0이라고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를 수 있는데 뒤에다가 컴마 하나 찍으면 1000분의 1, 다시 컴마 하나 더 찍으면 100만 분의 1, 만약 컴마를 하나 더 찍으면 15분의 1로 준다 이거죠. 숫자가. 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좀 봐주실래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5번째 문항은 이 데이터 항목을 다 선택을 해서 모든 테두리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모든 테두리. 홈 탭에 가셔서 글꼴 그룹에 가시면 테두리 선이 있거든요. 테두리 선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선이 검정색으로 칠해집니다. 예를 들어 쉬운 문제지 파란색으로 모든 테두리를 누르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서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윤곽선 안쪽 이거고요. 우리는 그냥 검정이니까 이걸 하면 되는 거고요. 컨트롤 1번 여기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테두리 선 그리는 거예요. 검정으로요. 색깔을 요구한다 그러면 현상 컨트롤 1번 셀 서식 여기 가서 색깔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선이 그려집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에서 5문항 끝났습니다. 그렇죠? 밑에 기본 작업 3번 시트 하세요. 밑에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5점짜리 습니다. 기본 작업 3번에서 A4부터 G15까지를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을 거는데 구분란이 일반이어야 되고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함수는 어떤 걸 쓰라고 하는지는 말이 없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써야 돼요. 조건부 서식에는 함수를 안 알려줍니다. 예. 자, 그러면 홈 탭에 있는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누르셔서 새 규칙이란 말은 없어요. 문제지에. 왜? 수식을 사용하려니까 새 규칙까지 가야 돼요. 예, 수식에 가서 이제 서식은 뭐 나와 있는 대로 글꼴의 색깔을 표준색 계열의 파랑으로 선택하고 굵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서식을 쓸 줄 알아야지. 서식을. 저 수식을 쓸 줄 알아야지. 그렇죠. 자, 수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조건이 뭐죠? 구분이 일반이래요. 근데 우리 는 AND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 1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였죠. 는 if AND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한다면 서식을 지정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지. 가만히 있어라 이거잖아요. 본래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조건이 뭐냐면은 일반 여기 일반이란 항목, 구분이란 항목이 일반이어야 되고요. 예. 구분단이 일반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였더라? 분양가. 예, 분양가인데 보통 분양가 3.3제곱미터당 이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간에 그냥 우리말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부 서식은 if와 함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if를 안 쓰고 나머지 조건만 쓰면 돼요.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만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는 and. 자, 이때 구분란의 첫 번째 항목 클릭하고 구분란의 첫 번째 항목 클릭하고 F4번 키 2번. 그럼 달러 위치가 앞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는 우리말로 일반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분양이 써있던 일반이 써있던 임대라고 써있던 뭐라고 쓰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그 첫 번째 셀 항목을 클릭하는 거예요. 구분란의 첫 번째를 클릭해. 거기 일반이 적혀있던 임대가 적혀있던 상관없어요. 하여튼 걔가 일반이고 컴마 그 다음에 분양가가 뒤에 네 번째가 첫 번째잖아요. 무조건 얘를 클릭하고 그리고 F4번 키 2번 눌러주면 달러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가 작다 1,000만원. 동글뱅이가 몇 개 들어가죠? 7개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괄호 닫기.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를 쓰면 이거지만 제가 아까 함수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함수는 어차피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기 때문에 if 함수를 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if는 빼고 알맹이 조건 거는 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조건부 서식은 뭐였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저렇게 하고 저런 조건이면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조건을 동시에 두 개를 물어봤죠. 이런 조건과 저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이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항상 이런 유형이에요. 이것도 복잡하게 내면 정신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굵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일반인데 여기 일반인데 어떻게 됐어요? 1,000만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1,000만원 미만이 아니고요. 얘는 임대라서 상관이 없는 거고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거는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표 1에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80점 이상.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9쪽에 1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이 남자래요. 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래요. 이거나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네요. 이런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총점 요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썸 계열이죠. 썸. 평균 구하라 그랬네. 평균. 그럼 에버레이지죠. 그렇죠? 1번에 D 에버레이지
뒷섬은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고 디카운트 A는 뭐 개수 세는 거죠.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는 개수 세는 거고 지금은 평균 계산하는 거잖아요. 총점에. 그러니까 D 에버리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성별이 여자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여기 조건을 걸면 조건이 지금 막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 쓰려니까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A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걸래요. 그럼 어떻게 걸어야죠? 첫 번째,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죠? 자, 볼게요. 자, 여기다 썼어요. 성별이 남자여야 되고요. 영어가 90점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조건은 뭐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든지 성별이 여자이든 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두 가지인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거나 저런 조건을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조건을 걸기에는 공간이 어때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별이라는 항목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 여기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 수학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고 만약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 성별이 남자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고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다가 성별이 여자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이라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자 이거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고급 필터 조건 거는 거랑 똑같아요. 조건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거는 거는요 그냥 성별이 여자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걸면 되지만 조건을 막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급 필터처럼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럼 여기다 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상 항목 이름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컴마 뭐의 평균 구하라? 총점. 총점이라고 클릭해도 되고 1, 2, 3, 4, 5, 6 6이라고 써도 되고 컴마 조건은 여기다. 조건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조건을 써도 돼. 여기가 몇이라고 쓰면 된다고? 여기야? 6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6. 왜 6이에요? 총점이 6번째 항목이니까. 그러면 성별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되나요? 성별이 여자 남자 따지고 국어 영어 따졌으니까 수학 따졌으니까 총점하고 성명은 안 따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그때는 총점이 5가 되겠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5가 되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죠? 왜? 성별이라는 조건을 썼는데 성별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조건에 들어가는 최소 요소가 성별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이잖아요. 총점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블럭 잡는 것이 보편적이다. 2번 문제 볼게요. 제품명과 제품명 여기 있네. 컴퓨터 판매가를 이용해서 판매가 표 여기 있네.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하래요. 총 판매액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판매량 여기다 는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판매가는 오른쪽에 표를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터 그러니까는 80만원, 냉장고 그럼 1200, 세탁기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품명에 따른 판매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고 세로로 나열됐잖아요. 세로로 표가. 그러니까는 V룩업 써야 되겠죠. 1번에 H룩업은 아니고 두 번째 V룩업 맞고요. 추수는 의미가 없죠. 추수는 뭐예요? 1이면 2면 3이면 4면 이거 따지는 건데 65개라면 이런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기다 V룩업. 이때 룩업 밸류는 컴퓨터, 컴마. 어디에서? 여기 컴퓨터서부터 요렇게까지. 그리고 F4번 키 누르고. 그리고 컴마 몇? 2. 왜? 항목 이름이 제품명이 첫 번째, 단가, 가격이 두 번째니까 2. 컴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야죠. 0. 펄스 써도 되고요. 펄스 써도 0 써도 되고요. 가로 닫고. 그러면 요거는 판매량, 이건 수량이고 수량, 이거는 단가, 금액이 되는 거죠. 계산이 돼서 자동차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보편적으로 쉬웠던 문제예요. V룩업의 전형적인 문제죠. 뭐 곱하기 뭐 할 때 만들어내는 거죠. 3번 문제는 좀 까탈스러워요. 아까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이제 간단하게 뽑아냈는데, 예. 어떤 거를 뽑아냈나볼까요? 이렇게 뽑아냈죠. 자, 3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3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1월에 여기 1월에 매출이 1월 전체 평균의 1월 전체의 평균값보다 평균 이상이면, 그리고 2월의 매출이 2월 전체의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3월의 매출이 3월 전체의 평균 이상.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효자도서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래요. 이런 거죠. 6500이라는 이 숫자가 얘들 여기 평균보다 높으냐, 이거 평균 이상이냐 이거죠.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물어봐야죠. 야, 너 니네 동네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너는 니네 동네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너는 니네 동네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다 만족하니? 엔드로 물어보면 되죠. 에버레이지로 물어보면 되고, 전체로 2% 물어보면 되는 거죠. 함수는 뭐다? if and average. 문제지 보면은 if and average 나와 있어요. 이런 거죠. 는 if and 여기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걸 다 만족하면 뭐다? 효자도서가 되고, 아니면 뭐다? 공백이. 이거죠. 문제가. 그러면 이제 if는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고, and는 지금 이거라면 그랬잖아. 세 가지를 다 만족한다면 그 and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은 1월의 매출이 1월 전체 평균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니까, 1월의 매출이 뭐예요? C의 19번째가 크거나 같으냐 이거지. 뭐보다? 1월달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에버레이지 C19부터 C의 몇 번째? 26번째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거지. 근데
지금 얘를 가지고 여기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 또 뭐가 들어가요? 달러가 콩콩 들어가야죠.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다? 내 거랑 남의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달러가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D의 19번째가 에버레이지 D의 19번째부터 D의 26번째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거지. 근데 여기도 달러가 콩 들어가는 거죠. 그럼 조건 3은 뭐다? 2의 19번째가 에버레이지 2의 19번째부터 2의 26번째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 달러가 콩 들어간다. 요 괄호는 AND의 괄호예요. 요 괄호는 에버레이지의 괄호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직접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요.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야, 너 네가 크거나 같으니 뭐보다 에버레이지 얘들보다 F4번기 가로 닫고 조건 하나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 2월달 네가 에버레이지 얘들 2월달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가로 닫고 컴마 얘를 못 찍네. 얘를 못 찍어. 그러면 위에 거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려가면 되지 뭐. 아니면 키보드로 2의 19이라고 써도 되고. 그거 하나 갖다 에버레이지 얘들 F4번기 가로 닫고 가로를 처음에 닫은 거는 에버레이지 가로 닫은 거고 마지막 가로 닫은 건 뭐다? AND 가로 닫은 거고 요거 가로 닫은 거고. 그렇다면 뭐 해라? 효자도서입니다. 아니면 빈칸입니다. 얘는 빈칸이네. 효자도서가 아니네. 나머지는 효자도서에 있네. 평균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블럭 잡아보니까 밑에 8128이라고 써있네. 여기는 얘들은 8002이고 얘는 8279고 하여튼 간에 8000이 다 넘어가네요. 자, 답을 다시 요거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고 얘는 띄어쓰기 안 한 거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자, 뭐 이렇게 싹 지워버리고 그래서 답이 나온 거죠. 4번 문제 주민등록번호에서 여기 성별 코드를 갖고 따지나 봐.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서 확인해 보래요.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요.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이면 남자, 2이거나 4이면 여자, 이렇게 매기래요. 근데 무슨 함수를 써라? 추수함수하고 미들함수 쓰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추수 성별 코드를 가지고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거나 3이면 남이니까 1이면 3이면 남자고 2거나 4면 두 번째나 네 번째면 여고
그럼 성별 코드를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이거 MID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8번째 한 글자가 뭔데? 요거잖아요. 요거 L의 15번째 L의 15번째 셀에 있는 거에서 8번째에서 한 개를 잘라라 이거죠. 그러면 걔가 성별 코드 1, 2, 3, 4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이면 2면 3이면 4면 1이거나 3이면 그럼 뭐야? if에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추수로 골라 잡아 하나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다가 는 추수 MID 오른쪽에 있는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를 잘라서 그것이 1이면 남자요. 남이야 남자야?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했네 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맞네요. 여긴 띄어쓰기 한 거고 여긴 띄어쓰기 안 한 거고 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죠. 5번 문제는 뭔가 보세요. 5번은 뭐냐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사원 승진자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죠. 개수를 세는 거예요. 개수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카운트 if는 뭐죠? 조건을 하나만 세는 거잖아요. 여자이면서 승진인자 이건 안 돼. 카운트 if 갖고는 안 돼. 카운트 if s를 써야지. 여기다가는 카운트 if s를 쓰고 여기 범위 조건 1 여기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뭐 이렇게 쓰라고 한 것 같은데 몇 명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범위는 어디죠? 여기네. 남자 여자 B30 B의 30부터 어디까지? B의 38까지 이 중에 이게 조건 1이고 그러면 이게 범위 1이고 조건 1은 뭐죠? 여자가 아니라 여야 여. 문제지는 여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남녀 이렇게 여기다 여자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해서 여자라고 쓰면 한 명도 안 나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승진 대상자가 F네. F. 여기가 F의 30부터 F의 38까지 이 중에 보니까 승진이라고 써있네. 승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 if s가 잘 나오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 써주면 자, 여자이면서 승진자 1명 여자이면서 승진자 1명 2명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승진 대상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분석 작업 문제가 나왔어요. 분석 작업 200페이지 분석 작업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구분함 나올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또 뭐가 있었죠? 분석 작업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은
부분합 나오면 정렬이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정렬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라는 거 있었죠. 데이터 표.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 이게 분석 작업 문제 유형이에요. 6가지죠. 6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피벗 테이블, 부분합, 그 다음에 시나리오. 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얘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데이터 표 금방 하지 않습니까? 통합 같은 것도 블록 잡고 통합에 가서 뭐 추가 틱틱틱틱 그럼 끝나는 거고. 그래서 분석 작업은 크게 두 문제 크게 두 문제가 나오고 10점 아니면 세 문제가 나오면 10점 5점 이렇게 나와요. 자, 피벗 테이블 하나하고 데이터 표, 데이터 통합 이렇게 나오면은 피벗 테이블이 10점이고 데이터 표가 5점, 데이터 통합이 5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테이블 10점, 부분합 10점, 시나리오 10점, 나머지는 다 5점짜리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면은요. 분석 작업 1번에 가서 밑에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있어요.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표에서 문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럼 이 안에 블록 잡고요. 블록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 AS 5번째 확인. 피벗 테이블 일단은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요? 첫 번째 가공품명은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 놓고 가공팀은 열에다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 가지고 필드값 설정하는 거로 들어가서 평균으로 바꾸고 목표 매출액은 평균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옵션 한번 더 눌러 주시고 이때 요약 및 필터 탭에 가서 뭐 행의 총합계는 빼래. 행의 총합계 빼라 그랬죠? 나머지 끝났죠? 그 다음 얘들은 월 단위로 그룹을 지래요. 그럼 오른쪽 눌러서 그룹 기본이 날짜는 월로 돼 있어요. 파란 게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해제돼요. 눌러야만이 월이 되는 거예요. 월별로 됐다. 만약에 연도 집어넣으라 그러면 몇 년 몇 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은 빼고 월만 넣는 거죠. 월만 하긴 월별로 나오는 거죠.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결과는 오로지 하나 차트만 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결과가 항상 책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결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안 하면 내가 했나? 안 했나? 갸우뚱? 이런 거죠.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분합 구하는 거죠? 자, 블록 잡으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래요. 지역을 내림차순으로 하래요.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부분합 그러면 정렬부터 한다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무조건 부분합 그런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버튼을 눌러놓고 책을 보는 거야. 그래놓고
지역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부분합. 당연히 그룹 항목은 지역인데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얘를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지역이. 만약 성별을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성별을 정렬하고 그룹 항목은 성별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지역이 첫 번째에 있으니까 안 가도 알아서 나온 것 뿐이고요. 자, 지역별로 나이에 최대값을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나이 빼고 기부금액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가 나오도록 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꼭 해제해 줘야죠. 두 번째서부터는. 왜냐면 처음에 나이의 최대값이 나왔는데 그냥 기부금의 합계를 들이받아버리면,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기존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기존 새로운 값을 대치한 빼주고 확인 눌러야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안 보이죠? 숫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G하고 H 경계선 더블 클릭해주면 되고, A하고 B도 글자가 좀 깨졌잖아요. 그럼 경계선 더블 클릭해주고 다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빨간색 삼각형이 아니죠. 우리 아까 예전부터 연습할 때는 빨간색 삼각형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다 검정색이에요. 예. 최대값과 합계의 결과값은 최대값하고 합계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다른 줄에 표시가 돼. 부분합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만약에 최대값과 합계를 같은 줄에 어떻게 못해요. 그거는 함수가 다르면 줄이 바뀌는 겁니다. 최대값하고 합계를 각각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각각 행에 표시되지 않고 하나의 행에 두 가지 함수가 출력되는 경우는 없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밑에 거 최대값이 먼저 나오든 합계가 먼저 나오든 어떻게 해라? 신경 쓰지 마라 이거죠. 순서에 상관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야?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나이의 최대값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분석 작업 2번도 끝난 거죠? 201페이지 매크로 작업에 관한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도형을 그리고 그 그린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커말 1급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매크로를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도형을 그려가면서 거기다 매크로를 연결시켜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수월하기도 한데 미스가 생기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이 책대로 하는 게.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D15 여기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려는 거죠. 자, 그 다음 H3부터 I5까지 여기 세 줄에 두 칸 여기다가 웃는 얼굴을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마우스로 왜 블럭 잡는가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도형을 그리려면 헷갈려요. H의 3이 어딘지 I의 5가 어딘지. 근데 제가 미리 블럭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자, 마우스 여기다 비슷하게 갖다 대고요.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도형이 딱 그려지죠. 요 크기만큼 그렸잖아요. 그리려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걸 블럭을 잡은 거예요. 블럭을 안 잡고 그리려고 그러면요. 블럭을 안 잡고 그리려고 그러면 여긴가? 어디까지지? 여긴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블럭을 잡아 놓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딱 요 Alt키 눌러서 짜라락 그리면 되지 않습니까? 편하죠.
그 다음에 이 도형 안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라고 돼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는 도형을 그리고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 도형에는 합계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 있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운노럴굴에는 보통 글자 안 쓰는 게 보통 그렇게 나오는데, 어떨 땐 미치청하고 또 글자 쓰라고 하기도 하고 글자 쓰지 말라는 말, 글자 쓰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글자 쓰라는 말이 없는데 꾸역꾸역 쓰면 틀린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거고요. 이때 합계 매크로였죠. 기록 버튼 누를 거고요. 자, 확인 누를 거고요. 이 자리였죠. 이 자리 는 썸 가로 열고 블럭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자동차 위로 쭉 지나갔죠. 자, 이대로 두셔도 돼요. 그냥 옆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이거를 안 해가지고 망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꼭 기록 중지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짠 하고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F15까지 정정. A3부터 F3까지 첫 줄 여기에다가 홈에 가면 글꼴색은 빨강으로 할 거고요. 또 채우는 색깔은 파랑으로 할 거래요. 그런 매크로를 만들려는 거죠. 근데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에요. 자, H7부터 I의 9까지 H7부터 I의 9까지 블록을 잡아놓고 삽입, 도형, 빗면은 요겁니다.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빗면, 얘를 Alt키 눌러서 그리면 짝짝짝 그려지죠. 자, 도형에다 글자 쓰라는 말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자,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을 해보자. 서식, 이렇게 서식 입력하래. 입력이 끝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도형에다가 뭐 해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자, 이제 블록 잡아서 글자 색깔은 표준색의 빨강, 채우는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 자, 옆에를 클릭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래 색깔은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식 도형 클릭하는 순간 짠! 바뀌었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죠. 항상 매크로가 끝나고 나면 뭐 해라? 기록 중지 누르는 거예요. 기록 중지. 그런데 클릭을 했더니 합계가 나와야 되고, 클릭을 했더니 서식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얘를 한번 저장할게요. 제가요. 자, 지금 여기 매크로 보안을 보시면 네 번째 거로 가 있어요. 실제 시험장은 이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떠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많이 틀려요. 보안 경고가 떴어요. 매크로 보안 경고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모든 매크로 다 사용하지 마라 이거야. 단 표현을 해주겠다 이거지. 그런데 굳이 쓰고 싶으면 얘 클릭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다음에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매크로가 작동이 되잖아. 합계가 얘가 나와야 되잖아. 합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다시 얘를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콘텐츠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매크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색깔을. 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은 걸려 있으니까 누르면 되는데, 아까 이제 기본 작업서부터 작업하잖아.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얘가 사라져요. 이 화면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화면이 사라지면 누르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보안을 밑에 거를 선택하고 누르면 안 나오죠. 지금은요. 아무리 이거 눌러도 안 나와요. 왜? 껐다 켜야 돼요. 엑셀을. 이 파일을 껐다 켜야 된다고.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껐다 키면 다시 문제를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불러온단 말이야. 여기 책에 보면 C 드라이브 OA 폴더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야? 시험 보다 말고 이제 그 멘붕이 아니라 그냥 그날 망치는 거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열려요. 이렇게 떠요. 그럼 얘를 눌러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꼭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매크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됐으면 이제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매크로 보안을 아까 안 건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정확히 매크로를 만들면 결과가 실행이 안 되더라도 답은 맞는 거잖아요. 매크로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답이 틀린 건 아니거든. 그 보안 경고 때문에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매크로는 만들어진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알고 하면 상관없는데 눌러보니까 에러가 났대. 그러면 이제 멘붕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럴까봐.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뭐가 열리는지 화면에 위에서 아래까지 중간에 뭐가 껴있는지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자주 경험을 해보면 쉬운데 경험을 자주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시험장에 가면 이제 멍한 거예요. 그럴까봐 지금 보여드리고, 일부러 제가 만들어 보여드린 거예요. 자, 차트 작업 들어가 볼게요. 201페이지. 차트는 같이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모르고 지웠어. 이 차트를 모르고 지웠어. 다시 만들었어. 그럼 알아요. 차트를 새로 만든 건지 지우고 새로 만든 건지, 있던 차트를 건든 건지. 기존의 차트를 지우고 새로 만들면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10점짜리 문제인데. 그러니까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되돌리면 되지. 되돌리면. 얘를 획 지워버리고 증거 인멸시켜 놓고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번 수출총액. 수출총액이 어느 거야? 여기 빨간 거네. 저 밑에 수출총액 빨간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빨간 거 선택하고 오른쪽 누르면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단 여기 이 차트 자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종류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럼 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반드시 계열을 클릭하고, 수출총액 계열을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꼭대기 거 이거 묶음 세로 막대형 클릭하고 하기. 그리고 빨간 막대 그래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뭐 하라고? 여기에서 보조축 보조축을 해줘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 문제지랑 얼추 비슷하게 모양새가 꺾여 나온 거예요. 그게 1번 문제. 그게 1번 문제. 2번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갑축, 왼쪽에 갑축에 주 단위를 자동 하지 말고 고정으로 바꾸는데 얼마로 바꿔라? 40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값, 보조 세로 값축, 여기도 주 단위가 지금
숫자가 너무 크지만 고정으로 가서 얼마로 바꾸래요? 1 0 0 0 000 000 15. 숫자가 너무 많아. 동글뱅이가 평상시에 못 보던 숫자라서 저도 헷갈리네. 예, 그렇게 바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글뱅이 개수가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랍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하나 넣어줘야죠. 그러다가 가전 제품 잠깐 띄우고 수출 현황 바꾸고. 글꼴은 홈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궁서체 크기는 16, 굵고 기울어뜨리고. 기본은 굵은 거예요. 기울이터리는 것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3번도 끝났죠. 그렇죠. 4번 수출 총액 빨간 것 중에 3D TV 빨간 거 클릭, 3D TV 다시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하셔도 되고,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 추가 바깥쪽 끝에. 근데 결과가 다르죠? 화면이 다르잖아요. 이거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차트를 클릭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빨간 거를 클릭하고 레이블 추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레이블 없어. 꺾은 선 클릭하고 레이블 하면 꺾은 선 다 나와요. 근데 지금 빨간색에 3D TV 것만 다시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는 선택이 안 되고 얘만 선택됐죠. 그리고 레이블을 넣어줬어요. 이거로 끝나면 좋은데 3D TV라는 이름이 없네 여기. 자, 이때 중요한 거 클릭. 이리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얘를 한번 더 클릭해야 돼. 얘를 클릭한 거는 지금 나머지가 없는 상태에서 클릭이 된 거예요. 그러다 이 상태에서 뭐를 건들면은요, 뭘 건들면 다 나와요 동시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자 다시 얘를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을 해야만이 값이 딱 체크가 돼요. 그리고 항목 이름도 체크하면 항목 이름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거를요 컴마로 구분하지 않고요 줄바꿈을 하기도 하고요 세미콜론을 하기도 하고요 마침표로 하기도 하고요 없음 공백도 있고요. 줄바꿈이라는 말은 뭐예요? 위아래 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줄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숫자가 길어 가지고 두 줄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앞에 3D TV랑 저기 뭐 30, 이게 얼마야? 33억 6천인가? 얘가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간혹 시험에 보면은 줄바꿈만 돼 있어요. 컴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바꾸실 줄 아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요즘 잘 안 나오지. 그냥 쉽게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여기서요? 자, 숫자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왜냐면 클릭을 하면 값이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때 다시 얘를 클릭해줘야 값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목 이름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지에 줄바꿈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눌러야 돼요. 줄바꿈 처리하시오 라고 하면. 그리고 문제지에 여기 쉼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직접 여러분이 고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뭘 고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고 테두리 스타일을 얼마로? 너비 3포인트로, 너비 3포인트로, 그리고 둥근 모서리로.
그럼 여기 테두리가 굵게 나왔죠. 3포인트만 굵어졌어요. 둥그렇게 됐고. 테두리 스타일 3포인트로 둥근 모서리로. 빼먹은 거 하나 있죠. 범례는 어디 쪽에? 아래쪽에. 문제지에 보니까 범례는 아래쪽에 그랬잖아요. 범례. 여기서 범례를 하셔도 되고요. 어디서 해도 된다? 저기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를 아래쪽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도 아래쪽 가니까. 102페이지, 20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 페이지에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오늘도 설명드렸듯이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지는 어차피 문제지에 패스워드가 적혀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 페이지 하단에 보안 경고라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보안 경고 창에 뜨면 옵션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안 했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된다고. 그래도 틀린 건 아니라 그랬어요. 매크로는 작성이 돼요. 매크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테스트를 못 해본다는 것 뿐이지, 근데 뭐 연습 많이 했으면 자동으로 뭐 누르면 합계가 나오는 거 알겠지.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꼭 옵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03페이지. 처음에 이제 데이터 입력하는 거 나왔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입력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가 몇 개냐면요. 54. 50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는 5를 54로 나누면 0.092593 돼요. 한 개당, 한 개당.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름이 지금 몇 개야? 여기 성명서부터 시작해서 선만호까지가 9개잖아. 9개. 아니, 9개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 0.8점 주는 거야. 1점도 안 돼. 만약에 한 15개 입력해서 그럼 1.38 주는 거야. 1.38. 반올림 안 합니다. 반올림에서 70대 버리면 합격되잖아. 안 되지. 얘는 반올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점수를 줘서 70이 안 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입력하면 점수는 준다 그랬어요. 점수는 주는 거니까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근데 이거부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2번에 가서 이제 서식 지정하는 거. 이건 너무 쉽고, 이때 이제 끝자리에 요거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거, 콤마 찍는 거 뒤에 그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205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테두리선 그려서 테두리선 그리는 거 하는 거 했었고, 기본 작업 2번은 뭐였죠? 아까 블록 접어서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207페이지 상단에 엔드 해가지고 조건을 직접 쓸 줄 아는 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조건을 걸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계산 문제 5문항 답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블럭 잡아서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항목이 어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마지막 합계를 꼭 평균으로 바꾸고, 계산된 결과를 뭐 중에서 뭐는 안 보이고 뭐는 보이게 하고, 그룹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근데 간혹 그룹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룹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가요 이제 월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그룹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해달래. 우리는 월별로 그룹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룹을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그룹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룹을 지면은 여기 시분초로 돼 있잖아요. 시분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룹을 짓겠다.
여기 그룹을 여기는 그룹이 안 되겠죠? 항상 여기다 이제 그룹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이 얼마냐면 1이에요. 1. 제일 작은 숫자가 1이잖아요. 제일 큰 숫자는 얼마죠? 200이에요. 200. 여기 200. 근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간격이 나오거든요. 간격은 50이죠? 1에서 200까지 50단위씩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날짜가 아니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것 뿐이고요. 숫자가 아니라서 날짜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이런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구하는 거. 아까 부분합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되고, 예.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그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매크로 작성 연결을 해서 합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매크로 만들기 위해서 도형 그리고 거기다 글자를 쓰라고 돼 있고, 우리 책에 보니까 글자를 어떻게 하냐면 서식을 마지막에 썼어요. 자, 삽입에 가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이제 도형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직접 매크로를 먼저 지정을 하는 게 나왔는데, 이왕이면 서식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매크로 만들면 편하지 뭐. 글자 쓰고 하셔도 편해요. 상관없어요. 이 책에는 글자를 나중에 쓰게끔 해놨는데, 글자를 쓸 수 있으면 먼저 쓰세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고 처리하시면 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차트는 어떻게 했다? 아까 기존에 있는 차트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뭐는 어디로 보내고 뭐는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32쪽까지 해서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오른쪽 233쪽 한번 보실래요? 예, 열받는 글이 하나 써있죠? 난 요따오로 해서 합격에 시오 라고 썼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채점 프로그램 사용해보세요. 왜냐면 여기서는 제가 채점을 해드리지만 댁에서는 내가 입력한 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몇 점인지. 채점 프로그램대로 거기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당신 몇 점 맞았어요, 어디 틀렸어요 딱 알려줘요.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맞게 풀었다고 했는데 감점 요인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복병이 예. 그리고 채점 프로그램 돌리면 카운터가 돌아가요. 40분 카운터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편하지. 항상 그 연습대로 40분 안에 입력을 해야 되는. 예. 평상시 연습할 때는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든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운터를 돌려놓고,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카운터 있잖아요. 40분 맞춰놓고 카운터 돌리세요. 그럼 40분 되면 삑삑삑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까지 풀었구나, 못 풀었구나. 그럼 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를 또 푸는 것도 좋지만 풀었던 문제를 한 세트를 딱 다시 풀어보세요. 처음엔 70분 걸렸는데 그 다음에 50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30분 걸려요. 매번. 그렇게 또 새로운 문제를 또 풀어보면 처음엔 뭐 70분 걸리고 80분 이렇게 걸리는데 두 번, 세 번 풀다 보면 걔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시간이.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낯선 문제를 봤을 때도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예요.